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조금 전에 발표된 이준석 대선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네, 방금 속보로 많이 나왔죠? 맞아요.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후보가 왜 이 대선 완주라는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비전은 또 뭔지. 그리고 이게 또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당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아시다시피 기호 4번이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했죠. 거기서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 확실히 찍힐 거다, 뭐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요. 그렇죠. 특히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나왔던 단일화 요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그 투표용지 인쇄일이 25일이니까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단일화 압박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시점상으로도 그랬겠네요. 네, 보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후보가 어떤 외부의 회유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단호하게요. 네, 심지어는 그 불필요한 연락이 온다고 이걸 원천 차단하려고 아예 모든 전화 수신을 막았다. 뭐 이렇게까지 밝혔더라고요. 와, 전화까지 다 막았군요. 네, 이게 뭐랄까 어설프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좀 깔려 있지 않나. 네,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이 후보가 자기 결정을 뒷받침하려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딱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아, 그 MBS 조사 말이죠? 네, 맞습니다. MBS,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지율이 10% 나왔다, 상승세다, 이걸 근거로 들었어요. 네, 10%면 의미 있는 숫자죠. 그러면서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곧 역전의 순간이 온다. 뭐 이런 자신감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 10%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분석이 좀 엇갈리기는 해요. 그렇죠. 이 후보는 이걸 뭐 명백한 상승 동력이다, 본선 경쟁력의 증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또 일부 언론 분석에서는 그 지지층의 변동성이 좀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한다, 뭐 이런 신중론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후보는 이 지표를 통해서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조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자신이 만들려는 세상은 첫째, 날았던 펑펑 쓰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은 아니다. 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 같은 암군의 세상도 아니다. 이건 현 정부 쪽을 비판한 거겠죠. 양쪽을 다 비판한 거네요. 네. 게다가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다른 색 옷을 입은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 이것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역설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특정 거대 정당, 그러니까 양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또 합리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상식적 협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상식적 협치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현재 정치 구도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좀 이상적인 목표로 들리기도 하는데 관련 보도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그 협치의 비전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네. 현실 정치의 이 극심한 대립구도 속에서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목표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의 벽이 높으니까. 네, 특히 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지형을 뭐 단기간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후보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내일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잖아요. 아, 맞아요. 날짜가 그러네요. 근데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야합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듯이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군요. 네. 그러면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몇 시간 만에 해주했듯이 두 개의 거탑, 즉 거대 양당을 무너뜨리는데 12일이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남은 기간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6월 4일 아침에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자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건 특히 그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층 일부에게는 상당히 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현재 정치 상황하고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비유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수사를 넘어서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정리해보자면 이준석 후보는 이제 뭐 모든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일축하고 독자 완주를 선언한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지지율 상승세, 이걸 발판 삼아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대안이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이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선언으로 대선 막판 구도는 뭐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니까요. 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나 중도층에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후보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여론조사 수치라는 객관적인 지표 말고요. 남은 12일 동안 이준석 후보가 외치는 그 정면 돌파, 이것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나 움직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신호요? 네. 선거일까지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